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등 연끌로 집을 산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4억을 대출받은 이가 대출 초기에는 2% 후반에 불과했던 금리가 1년 반 뒤쯤에 5%에 가까워지다 보니 부담이 커졌다라는 거죠. 한때 월 이자가 95만 원이 된 게 지금은 거의 16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은행에 월세를 내며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지만 월세를 내며 사는 것과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왜냐? 집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원리금, 원금 상환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자든 원금이든 2달 이상을 연체하면 곧바로 집이 경매 처분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월세를 내며 사는 건 월세가 당장 사라지는 돈 같아 보이고 아까워 보이지만 그 월세를 내면 그로 인한 그 다음 부담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래 절벽의 시대, 또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대에 연끌에서 집을 산 이들은 그저 밤잠을 설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5월 26일 이후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 또한 앞으로 연말까지 2.5가 될지 2.75가 될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 시중금리는 8%에 육박할 것이다, 8%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끌 대출자의 사례는 대략 이자가 한 4, 5% 정도인 거잖아요. 4, 5% 정도. 근데 저게 8%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4832, 3200만원. 월이자는요. 월이자가 한 250만원, 260만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95만원인 이자가 160만원 되고 160만원이 된 게 250만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대출 냈을 때 이자 내는 것보다 거의 2.5배, 2.7배, 2.8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4억을 대출받았다.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거냐고요? 절대 적은 거 아니죠. 그런데 누가 저렇게 쉽게 대출을 내라고, 저 정도 대출을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4억을 빚을 갚으려고? 아니죠. 애시당초 저렇게 빚을 낸 사람들, 주담대 대출을 낸 사람들은 4억이라고 하는 대출을 갚을 생각보다는 그냥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다른 누군가한테 팔아서 사고팔고해서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저 대출 금액을 없애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는 대로 착착 세상이 흘러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물론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997년, 98년 IMF 때 집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또한 리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령왕 사태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집값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나서서 뉴타운에 아파트를 사면 대출 이자를 감면해 준다, 어떠한 혜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불과 그게 얼마 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집값이 대거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죠. 그야말로 은행에 월세 내며 사는 꼴이다라고 했지만 은행에 월세를 내는 꼴이 아니라 은행에 상납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자 부담이 커져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호소하고 아둥바둥거려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릴지 몰랐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걸려들어서 감당 못할 일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25%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 3천억, 대출자 1인당 16만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난 8월 이후 5차례 기준금리가 올랐다라는 걸 고려하면 차주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이 80만원이라고 합니다. 80만원.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훨씬 더. 그리고 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예를 들어 뭐 3.5에서 5.0이다라고 하면 나는 그럼 대출을 낼 수 있는 대출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최대치가 그러면은 뭐 5% 정도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왜 그러냐? 가상금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가상금리가 1%, 2%, 뭐 3%더 늘어나면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부담해야 되는 대출 금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하계 대출을 연 2.9%,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조치로 빌린 사람들의 원리자 부담은 95만원, 연간 1140만원이었죠. 원금을 합친 원리금은 166만원이었죠. 근데 이번 달 대출 금리가 4.6%로 오르니까 월 이자는 150만원, 연간 18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총 원리금 부담액이 205만원으로 늘어났죠. 166만원이던 게 205만원이 된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날까? 아니죠. 계속해서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닥친 현실인 거죠. 이것들을 모르고 그냥 덜컥 빌렸던 사람들은 그냥 쉽지 않아지는 거죠. 투잡, 쓰리잡, 포잡 미치듯이 해야 되고 맞벌이 해야 되고 그냥 허겁지겁 가족들과 여행이나 외식이나 이런 것들 생각도 못하고 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하는 되게 답답한 처지로 내몰린다라는 거죠.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라면만 끓여 먹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참 어쩌다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려 못 사는 동네에 빌라가 많은 동네에 소비가 훨씬 더 왕성하다라는 거죠. 비싼 새 아파트 동네에 대출이자 내고 원리금 내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요즘이다라는 거죠.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3억을) 대출 받으면 초기에 월 이자가 7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14만원인 거죠. 매월 42만원을 더 내는 거죠. 5억을 빌렸을 경우에는 월 이자가 119만원에서 190만원으로 71만원 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72만원 내던 게 114만원으로 42만원이 늘었는데 조금 더 지나면 144만원 되고 또 200만원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하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죠.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대출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 더 많아진다로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로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말에 8%가 될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절대로 쉽지 않은 거죠. 욕심을 갖고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 오르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집값은 올랐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자가 늘어나서 힘들다라는 거죠. 대출 받을 때 누가 떡 밀었나요? 아니죠. 은행에서 사기를 쳤나요? 아니죠.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서 이자를 내거나 아니면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있는 돈 없는 돈 닥박 긁어서 대출 받았죠. 그로 인한 부담을 이제 스스로 감당한다는 거죠. 대출 이자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투자의 대상으로 보더라도 긴선은 지켜야죠. 4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연봉이 2억 이상이다라고 하면 대출 4억 받는 거 그래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연봉이 4천, 5천인 사람들이 4억을 대출 받는다라는 건 그 시작부터 잘못했다라는 거죠. 끝없는 탐욕이 저 대출자들을 무리하고 힘든 상황으로 내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업자득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